안녕하십니까.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질환 중에 통증을 일으키는 그 여러 병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흔한 병의 원인인 충돌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돌증후군은 이제 관절 안에서 일으키는 관절 내 충돌증후군이 있고 관절 외에서 일어나는 충돌증후군이 있는데 관절 외 충돌증후군을 우리가 이제 견봉화 충돌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견봉화 충돌증후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충돌증후군은 어깨를 움직이다 보면은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이제 바깥쪽에 있는 삼각근이라고 하는 넓은 근육이 있고요. 그 안쪽에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놓이게 되는데 견봉화 충돌증후군은 이 회전근개라는 힘줄에서 주로 생기는 병이 되겠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깨에 이제 실제 그 사진이 되는데 화살표에 있는 그 힘줄이 회전근개 힘줄이 되겠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삼각근이 있고 삼각근은 이제 견봉이라는 뼈에 붙어 있고 회전근개는 상완골의 그 골두에 붙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깨를 들고 내리는 동작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견봉이라는 뼈와 상완골두 사이에 놓여 있는 회전근개가 마찰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아니면 이제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견봉화 충돌증후군이 일찍 올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그 병이 견봉화 충돌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견봉화 충돌증후군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병이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견봉 공간의 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깨끗하고 위쪽에 있는 힘줄 부위와 아래쪽에 있는 뼈 부위가 충돌이 없이 아주 매끈매끈한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초기에 충돌증후군이 있는 분의 그 동영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뼈와 위쪽에 있는 힘줄 부위가 너덜거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환자분은 이미 충돌이 돼서 뼈도 손상이 오고 힘줄도 손상이 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힘줄이 좀 파열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양파 껍질 까지듯이 힘줄이 조금씩 그 손상이 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증도 당연히 이제 좀 심해지겠지만은 일상생활 할 때 이제 불편한 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힘줄이 뼈로부터 이제 파열이 돼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진행이 된 환자의 동영상인데 힘줄이 뼈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돼서 너덜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 병은 조금씩 이제 좀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은 힘줄이 뼈로부터 완전히 이게 분리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힘줄이 뼈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충돌증후군에서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충돌증후군은 사실 힘줄의 염증이라고 보면은 회전근개 파열은 염증 있는 힘줄이 뼈로부터 분리가 돼서 파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제 꽤 심한 통증도 있고 잘 이제 낫지 않겠죠. 이렇게 충돌증후군은 이제 다양하게 그 상태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충돌증후군은 주로 힘줄이 손상이 오는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데 그 통증은 주로 앞쪽이나 옆쪽에 통증을 일으키게 되겠고요. 주로 초기에는 팔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는다든지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리고 올린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일을 하는 경우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눕거나 잘 때 어깨에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충돌증후군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돌증후군이 잘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50대 이후에 중년한테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충돌증후군은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오지 않고요. 그거 이외에도 관절이 유연한 분들이 충돌증후군이 잘 올 수 있거든요. 관절이 유연하지 않은 분들보다는 관절이 유연한 분한테 충돌증후군이 잘 올 수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물건을 많이 들고 내린다든지 아니면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분이 충돌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거 이외에도 손을 들어서 이렇게 뭔가 던지거나 라켓을 이용하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수영같이 팔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충돌증후군이 쉽게 올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충돌증후군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있다면은 병원을 오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 할 수 있는 검사가 엑스레이 촬영이 되겠고요. 엑스레이는 사실 초기에 충돌증후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이 충돌증후군이 뭐 1년, 2년 만성적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게 일단 뼈가 하얗게 닳습니다.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상에서도 뼈가 이렇게 하얗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2차적으로 뼈가 조금씩 더 자라거든요. 이제 더 자란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손톱에서 뼈가 손톱에서 이게 손톱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뼈가 조금씩 더 자라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하얗기도 하지만은 뼈가 이렇게 더 자란 것을 엑스레이상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엑스레이상에 이런 소견이 나타난다면은 충돌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MRA 사진이 되는데, 초기 충돌증후군 때는 사실 MRI 검사를 이용해서는 사실 정확한 진단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충돌증후군인데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MRA라는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MRA라는 검사는 직접 관절에 조영제를 넣고 MR을 촬영하게 되는데, 이 MRI 검사는 MRI보다는 좀 더 정확한 검사가 되기 때문에 미세한 손상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그 검사가 되겠고요. 만약에 MRA 촬영을 한다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뼈가 이렇게 뾰족하게 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뼈가 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아래쪽 화살표에 보면은 약간 검은색으로 보여야 될 힘줄이 하얗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힘줄이 손상이 온 것을 MRA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충돌증후군을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충돌증후군은 초기에만 진단이 되고 치료가 된다면은 병의 그 진행을 좀 막을 수도 있고 예방을 할 수가 있지만은, 많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깨 통증을 그냥 무시하거나 별거 아닌 걸로 이제 생각해서 치료를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이제 효과 없는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힘줄이 파열이 되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힘줄이 완전히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깨 앞쪽이나 옆쪽에 그 통증이 있고 팔을 쓰거나 아니면 잠자리에서 어깨 통증이 있다면은 회전근개에 손상이 있는 충돌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라면은 초기에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서 병이 진행이 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